의원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요즘에 뭐 가장 누구보다도 바쁜 시간을 보내실 분인데 네. 이렇게 저희 국토일보 인물탐구라는 코너에 네.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이 살아가시는 말씀, 예. 또 하시는 일 등등에 예. 대해서 네. 간단히 좀 몇 말씀 듣고 네. 제가 정리를 잘 하도록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우선 최근에 뭐 우리 그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불미스러운 그 네. 뭐 부실이죠. 예. 부실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좀 도마위에서 온 사회에 지금 분위기가 어성성합니다. 네. 대한건설사협회 회장님으로서 또 맡은다 하신 일도 그렇고 상당한 어느 분보다 더 큰 무거운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실 텐데 우선 이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십시오. 굉장한 책임을 많이 느끼고요. 또 우리 국민과 사회에 앞으로 우리가 그 공공의인으로서 역할에도 충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좀 다지고 지금 아마 이번 이 사고가 그냥 뭐 일과성의 사고라고 볼 수 없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그 건설의 과정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여러 가지 관습이나 잘못된 어떤 그런 그 폐단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해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 전문인들도 스스로 반성을 하고 또 이거에 대한 새로운 대책도 세워서 정말 국민에게 안전하고 또 정말 편안한 그런 건축을 제공하는 노력을 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되는 겁니다. 예. 네. 이 감리가 과연 현장에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은 이제 현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감리에 그치게 되고 또 나중에 이제 어떤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책임지는 위치에만 있게 되는.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게 독립된 권한, 발주자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외국의 사례처럼 그 감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이제 건축계에서 이제 바라는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사안인 것입니다. 독립된 감리자의 권한이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확립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건축사 협회 이제 의무 가입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동안 좀 요구 많이 하셨는데 지금 소회가 좀 어떠십니까? 뭐 큰 산을 넘었다고 할까요? 그런 그런 뭐 느낌이 들고요. 지금부터가 또 새로운 출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무가입 건축사법이 개정이 된 거는 사실 저희 건축사를 위해서 된 것이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제 법이 개정이 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건설이 우리가 개발 시대에 양적인 성장으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질적인 면에서 많이 소홀해지고 건축이 어떤 상업적이나 경제적 가치로만 이렇게 평가되는 그런 부분들로 너무 이제 치중되어 왔던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건축사들도 실제로 저희가 하는 일이 우리 국민의 뭐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또 우리의 유구한 건축 문화를 계승하는 그런 또 사명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하나의 직능인으로서 머물러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의무가입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재해도 많고 사고도 많으면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일선에 있는 건축사들이 좀 더 윤리적으로 바로 쓰고 또 공공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는 공인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그 명분과 취지로 개정이 되었고 그게 아마 이제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 때문에 아마 이루어진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부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또 실천해야 될 그걸 또 중요한 시기에
거죠. 예. 사실 또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더 핀잔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회장님의 삶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또 한마디로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을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뭐 인간관계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장애나 도전에 또 직면하게 되고 또 여러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일관되게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 참 되게 그렇게 되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런 노력을 스스로도 이제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는 또 그런 사람들을 또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평소 이 후배들께도 이렇게 좀 좋은 말씀 주실 기회가 있을 텐데 어떤 말씀을 주로 주십니까? 저는 이제 후배들한테 일종의 약간 부채의식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의식? 예. 왜냐면 빚진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사실 제가 학교 졸업하고 활발하게 그리고 활동할 시기가 우리나라가 이제 급속하게 경제 성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건축 환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건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지금 저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선배들이 조금만 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또 건축의 앞날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을 만들었다면 지금 우리 건축사들이 지금의 위치에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국에서의 건축사의 위상은 사실 뭐 저희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왜냐면 아마 뭐 의사나 변호사의 버금가는 그런 공인으로 인정받는데 그런 면에서 좀 선배된 사람으로서 역할이 부족했다는 거. 제가 회장이 된 것도 그러면 과거를 탓하고 우리가 뭐 그 좋은 시절에 정말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왔다는 뭐 그런 자책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 후배들에게 뭔가 희망과 비전을 줘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이 선배된 자들의 역할이라고 보여지고 뭐 그래서 제가 아마 협회 회장이 되기도 했고 또 의무가입도 할 수 있었던 동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건축하는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뭐 비록 여러 가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꿈과 비전은 꼭 잃지 말기를 그렇게 바라고 정말 여태까지는 우리 건축인들이 사실 건축의 본질 다양성이니까 여러 생각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상생 발전을 위해서 하나로 모으는 역할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각자 의견은 다양하게 있지만 그게 건축의 전체 발전이나 소통이나 상생을 위해서 뭔가 하나의 구심점이 만들어지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외부에서는 우리 건축계가 좀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된 모습을 좀 보이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충분히 우리에게는 그런 꿈이 있고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어디서 제가 우리의 저력을 발견했냐면 우리 건축인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다 그렇겠죠. 저희가 2017년 세계 건축대회를 하면서 우리 건축인들이 그때도 굉장히 다른 의견도 있고 반대도 많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건축인들, 우리 건설들이 다 모여서 성공적으로 이제 대회를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는
이 명분이 중요하다. 굉장히. 그래서 자존감을 세우고 또 이 명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우리 협회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제 국내 시장이 많이 이제 좀 이제 성장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세계로 뻗어가야 되는데 세계를 뻗어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우리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K건축을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제주도에서 열렸던 건수사 대회에서 제가 K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언론이나 또는 이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프리츠커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부터라도 프리츠커상을 받을 수 있는 풍토를 우리 건축가가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후배들에게도 뭔가 비전을 줄 수 있는 길이고요. 우리 후배들은 분명히 그걸 저는 해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풍토를 만드는 게 지금 저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 건축 디자인 능력의 약간 수준이랄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게 일단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잠재력이 아직까지 발현이 안 된 거죠. 왜냐면 지금 우리 풍토가 그거를 발현할 수 있는 풍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건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술과 다르게 이 건축사 혼자 잘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사회적인 환경이나 또는 건축주의 어떤 생각이나 또는 이 건축을 바라보는 어떤 이 국민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건축을 이 하나의 경제적인 측면 더 나아가서는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환경에 대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젊은 후배들이 우리 건축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궁한 잠재력이 표출되고 구현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비근한 예로 이제 보면 지금 우리가 FTA를 하면서 사실 우리 건축사들이 해외 진출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5년제 대학도 만들어지고 건축사도 만들어지고 했지만 사실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가 지금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의 대형 건물들 보면 다 외국의 건축가들이 설계를 한 건물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건축주들이 이 첨단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이 앞선 나라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발현이 안 되고 발현이 안 되니까 더 성장하지 못하니까 결국 또 외국의 유명한 건축가 또 건축사들한테 뒤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사회 환경이 일단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도 자제분들 중에 혹시 이 회장님의 뒤를 이어서 이쪽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둘째가 지금 이제 건축과를 나와서 지금 이제 건설사무소에 이제 다니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제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세 단계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부터 배우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스스로 터득해서 배워지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배우게 되는 것 세 번째 단계가 있다. 절대 건축을 서둘러서 하지를 말고
이 건재의 꽃은 인생의 후반기에 그러니까 서둘러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정말 아주 천천히 이렇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건축을 저는 이 기술이나 어떤 이 테크닉이나 어떤 디자인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의 영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건축을 잘하는 사람은 사실은 인문적 소양이 훨씬 많아야 되는 거죠. 예. 이걸 그림을 잘 그리고 무슨 센스 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인문적 소양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야 갖춰지는 것이니까 천천히 주변을 많이 둘러보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안에서 어떤 해답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한국이나 이제 좀 바람이 있다면 제가 이번에 그 UIA 이 세계 건축 대회를 참가했습니다. 10월달에 이제 암스테르담, 코펜하겐에서 열린 암스테르담과 코펜하겐을 이제 다녀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건축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거든요. 가장 부러웠던 뭐냐면 그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사실은 국가는 우리 건축사한테 우리 모든 건축물을 설계하고 감리할 권한을 줬거든요. 근데 그 권한에 대해서 신뢰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한테 권한을 줬으면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좋은 건축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규제가 너무 심하고 제재하면 안 되지. 심의와 허가가 지나치게 많아서 사실 우리 건축사들이 업무의 대부분을 심의와 허가에 다 소비하는 거예요. 좋은 건축을 설계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보다. 저희 지금 우리 법규에서는 네덜란드나 코펜하겐에 있는 건축물을 절대 설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 법규의 법규의 틀 안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 문공부에서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K건축을 구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시는데 거기에 전제되는 건 뭐냐면 그런 자율성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만 사실은 이 규제하고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창작이 가능해야지만 좋은 건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 협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심의나 허가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을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건축계에 좀 바라고 싶은 말씀. 제가 정확해서 한 말씀 주시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의무가입을 하면서 건축계에서 많은 이제 걱정도 하시고 지금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건축계는 우리 건축사만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건축계 전체 상생과 발전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 선조들이 일궈낸 유구한 건축 문화를 이 동시대 건축인들이 잘 계승해야 될 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역할도 제대로 해야 되고 국민과 또 국가로부터 존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스스로도 참 반성하고 개선할 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해나갈 것이니까 이제는 이제 함께 모여서 이런 목표를 향해서 K건축의 구현 또 보다 나은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대한건축사협회는 앞으로 전혀 흔들림 없이 지금 우리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서 또 건축사의 공공의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 실천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우리 석 회장님이
앞으로 더 큰 행보가 또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